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전쟁을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그 시대에서 는 전쟁은 어떤 승자와 패자 또는 군인과 군인, 적과 동지 이런 식의 어떤 구분으로 전쟁이 주로 묘사됐다면 그것이 프란시스 고야에 이르면 어떤 군인과 군인이 아니라 군인과 민간인의 형태로 넘어왔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정말 참혹한 어떤 식의 어떤 첨가도 미화도 없는, 그래서 인간의 끝을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토딕스라는 또 다른 화가가 있고, 이 화가야말로 1차 대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직접 전쟁에 참가해서 전쟁을 그 직접 목격한 형태로 어떤 그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건 잘 보시면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림 형식 속에다가 이제 어떤 원래대로 하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건 이제 어떤 그 신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그림의 유형인데요. 아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가서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많이 볼 수 있는 그 형식에다가 전쟁의 어떤 참상들을 그려놓은 거죠. 많은 아이러니가 들어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보고 있기가. 이 그림은 이제 도대체 전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게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거죠. 이 그림을 저는 처음 봤을 때 참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오토딕스의 전쟁을 직접 참가한 사람만이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죠? 눈은 나중에 뭐 에드와드 뭉크의 그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형식이잖아요. 눈이 동공이 한 군데로 모여서 흰 공포,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정신이 떠나버리는 어떤,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하고 정신까지 나가버리는 공포, 이런 공포의 어떤 극단적인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 폐허 속에 피어나는 것들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이죠. 뭔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그 자연의 어떤 그 풍경을 보여주는, 글쎄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죽음 위에 피는 악의 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게 하는,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오토딕스의 그림입니다. 전쟁 중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죽음 위에 피는 악의 꽃인가? 언젠가 그런 얘기 제가 했었죠. 그 뭐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위에 무수히 많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뭔가 먹잖아요. 먹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먹은 모든 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뭔가 먹었다면. 그런데 그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인간 대 인간으로 옮겨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산다는 것은 다른 많은 죽음 위에서 피는 꽃인데 그게 어떤 악의 꽃이다. 보들레르의 어떤 것을 좀 형상화시켜서 제가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전쟁처럼 많은 살육과 도륙 또는 어떤 처참한 폭력 위에 또는 죽음 위에 우리가 피어나는 꽃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만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폭력이 줄어든, 폭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세계를 지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게 정말 여러분들은 보고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차마 볼 수 없는 어떤 형태잖아요. 판화 형식의 오토딕스 작품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모습까지 보고는 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극화시켜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건 동시에 우리 삶이 전쟁 같다고 하는 것을 예술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전쟁 같은 삶이 도대체 전쟁 같다. 오토딕스의 작품입니다. 똑같이 매춘부들 봐보십시오. 매춘부들의 삶인데, 왜 이런 그림 그랬을까? 왜 저렇게 추한 어떤 인간이 이런 매춘부의 모습이, 더군다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매춘부라는 것이 꼭 뭐 예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인간이 뭔가 회피하고 싶은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매춘부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그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적 노동이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는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 매춘도 성매매도 하나의 성매매라고 하지 않고 성노동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고 직업으로서 인정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성매매는 그 자체로 어떤 경우든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또 인격을 사고 판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지향해야 될 바는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삶이 그런데 성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을 사고 파는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퇴폐미술이라고 해서 또 퇴폐예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 안에서 탄핵하고 있지만, 이 탄핵 속에는 기대가 있나요?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작품에는 탄핵과 기대가 섞여 있다. 이런 삶을 보고 싶지 않죠.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뭔가 남녀간의 사랑이 이런 식의 사랑을 원하지 않잖아요. 뭔가 안 그래요? 우리는 되게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낭만적이고 뭔가 서로를 아껴주고 감싸주고 이런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모든 삶이 이루어질까? 실제 남녀 관계는 그런 걸까? 아니 혹시 남녀 관계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어찌 보면 이런 형상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예. 오토딕스라는 사람이 참 잔인하죠. 예. 예. 이번에 소개시킬 화가는 독일 판화가하고 여성 화가인데요. 꼭 이름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컬비츠라는 여성 화가인데 1867년에서 1945년, 그러니까 대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았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판화, 특히 민중미술 또는 칠천예술 이쪽의 판화의 어떤 가장 첫 출발이라고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유명한 콜비츠라는 이 판화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 어린아이 참 여기 고뇌하는 얼굴도 잘 보십시오. 이 콜비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작품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구제받을 길 없는 이들, 상담도 변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인간들을 위해 나의 예술이 한 가닥 책임과 역할을 담당했으면 한다. 이게 이제 콜비츠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작품 속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변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변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비츠는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90년대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화가입니다. 독일 전쟁을 그리는 7부작 작품인데 첫 번째가 이제 박가는 사람을 형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7부작 그림인데 아주 유명한 판화 그림입니다. 독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해서 7부작을 그린 건데 제가 잘못됐네요. 7부작인데 부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안합니다. 먼저 저는 밭을 갈고 있죠. 그런데 뭔가 지금 그림이 좀 뚜렷하게 보입니까? 어떤 형태가 보여요. 여기 보면 능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좀 하는 건데 페어게 발틱트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강간당했다는 겁니다. 강간당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이 모습들을 아주 처참한 한 폭력 중에 또 아주 무서운 폭력이 강간, 이것도 굉장히 무방비 상태,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만남이 이 아름다운 어떤 관계로 돼야 될 텐데 가장 처참한 어떤 인간을 정말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동안만큼은 상대방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상대방을 내 식으로 내가 원하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정말 참 처참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세우며 이 그림 보십시오. 판화인데 이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빛입니까? 예전에 제가 사진도 보여줬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이 뭔가 능욕을 당한 사람, 어떤 성실하게 살아보고 있지만 능욕을 당한 자들의 어떤 정말 어떤 결정이 이런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붕 밑에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죠. 지붕 밑에서 무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봉기를 하는 모습. 봉기를 쫙 나가는. 이거 보십시오. 뭔가 제가 7부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쟁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륙장, 사륙장, 도살장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전쟁터이기도 하면서 도살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판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로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평범하게 밭을 가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해서 봉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처참하게 죽어가거나 포로가 된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또는 판화로 옮긴 콜비치라는 화가는 이 시대에는 누구도 이런 작품들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판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뭐가 큰 장점이냐. 판화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전에는 그림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를 그리고 나면 동일한 것은 다시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화가가 똑같이 그려본다 하더라도, 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똑같게 되기는 어렵고, 또 그 수량의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 판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찍는 거니까 무수히 많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를 들면 글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림으로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배운 것이 별로 없고, 또 글을 책을 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림을 살 만한 여유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판화를 찍어서 무수히 서로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세계관들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현실을 탄핵하는 어떤 비판이기도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자고 하는 어떤 인식의 틀을 광범위하게 대중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 형식인 거예요. 판화는 사실은 인류 역사, 특히 이제 예술, 회화사에서는 혁명적인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판화에 의해서 예술이 조금은 이제 민중적으로, 다시 말하면 누구나 예술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마련된 것이 출발이 판화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콜비치가 판화의 형식을 통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든 거예요. 어떻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왜 이 작품이 중요해요? 왜 이 작품이 가치 있어요? 이런 의문이 저하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뭔가 인간한테 어느 한 순간 불행이 닥쳐왔어. 근데 그 불행이 아주 그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불행이 닥쳐왔어. 근데 그 모습을 아주 그 심층적으로 또는 뭐 깊이 있게 그려낼 수 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죽음인데 어디에서 죽으냐면 시골길 위에서의 죽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골길 위에서 죽은 한 여인의 모습을 뭔가 굶주렸거나 기본적으로 아사 또는 어딘가에 이제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한 한 여인의 처참한 모습을 그림으로 옮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독일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1924년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 보니까 뭐 독일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예?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 그림을 사람들한테 바로 보여주면 북한 어린이들을 떠올릴 가능성이 많아요. 마치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아이들이 뭔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은 옆에서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굶주리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였던 것이 불과 50년도 안 됐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50년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독일은 한 8, 90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깨닫게 해주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정말 항구적인 것이냐 지속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나 또 물음을 던지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태로부터 빠져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 같지 않은 사람으로 폄하하거나 폄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십시오. 저는 이 정도 모습은 제 어린 시절에도 봤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빵 달라고 엄마한테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어제 그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콜비츠라는 사람이 1920년대 24년도에 그린 독일의 어떤 모습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실업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노동해방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노동이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을 좀 적게 하고 싶어. 힘드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일하지 않는 어떤 길이 없나 이런 생각이 노동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리를 구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지금 현대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노동 없는 성장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자본주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져요. 일자리가 많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분야는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서비스업으로 좀 옮겨가게 되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만큼 처참한 것은 없다. 이 실업의 어떤 직장을 잃었을 때 한 가족의 모습을 이토록 그 적나라하게 단순하면서도 적나라하게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아주 무게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죠. 죽은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를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배고파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겠죠. 그 어린아이 죽은 아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콜비츠가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그 밖에 이제 아주 현대적으로 와서 이제 조금은 시대는 비슷한 시대인데 어떤 판화 형식 어떤 그런 또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림이 이제 그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오르 그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의 어떤 부패한 모습, 더러운 인간 순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뭐 저도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그림이 잘 보시면 이제 전쟁을 사랑하는 독재자의 모습, 그 다음에 병기를 뒤집어 쓴 기자의 모습, 기자들, 또 그리고 똥만 들어있는 정치인, 똥 들어있는 정치인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뭔가 냉소죠. 사회 비판, 탄핵. 언뜻 보면 장난친 것 같지만 독재자, 칼 들고 있는 독재자,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제 기자, 오늘날 기자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뭐예요? 변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죠. 또는 똥만 들어있는 이 성직자의 모습 보십시오. 성직자의 모습 속에 보면 어떤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만 드럭드럭 찐 성직자의 모습, 그리고 이제 피를 묻힌 군인의 모습. 이 사람이 보기에 우리 이 세상에 폭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둡게 하는 비판돼야 될 모습들을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형상화한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독재자, 언론인, 그 다음에 정치인, 그 다음에 성직자, 군인.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하여튼 이분들 성직자 자체가 문제라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인 자체가 문제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우리 시대 성직자들이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냥 예를 들면 성직자를 자체를 비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로스라는 사람의 이 그림은 아무래도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그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게르니카라고 하죠. 게르니카라고 하는데 1937년에 이 독일 군들이 참혹한
어떤 스페인에 들어와서 전쟁을 한 것을 이제 형상화한 건데, 이 피카소 그림의 어떤 이 그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피카소라는 화가는 다양한 어떤 층위를 갖고 있는 화가가 있는데요. 특히 피카소는 그 양민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전쟁이라 이런 것들을 아주 극렬하게 비판한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피카소의 작품 중에 제가 꼭 설명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작품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꼭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피카소라는 화가가 이 게르니카를 그렸다는 것은 아는데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렸다는 것은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학살이라는 작품을 인터넷에 찾아서 꼭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그 작품 내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구나, 그리고 처참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예술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